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공동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이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와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사회, 문화와 방산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와 관련해 RCC 대통령은 양국 간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방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RCC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 이집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RCC 대통령님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 및 중동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RCC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집트가 가자 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간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양국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세파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세파 협상이 조속하게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은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 이집트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자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RCC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교육을 통해 번영을 이루어낸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에 이번 방문을 계기 삼아 양국이 교육협력 MOU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기술교육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이 교육 현장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문화강국인 한국과 이집트 간 문화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지역 문화 콘텐츠의 선도국인 동시에 K-드라마, K-팝, 한식, 한국어 등 K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여 시청각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 많은 이집트 국민들이 K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CC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RCC 대통령님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국이 함께 논의한 방안들에 대해 양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실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이 실천적으로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직접 소통 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하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 주신다면 이제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것인데 10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함께 확인하시고 어떻게 한국과 이집트 간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조속하게 토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항해를 마쳤습니다. 지구 15바퀴가 넘는 거리를 누비며 30여 년간 묵묵히 한반도 바다를 지켜온 장보고함 덕에 우리나라는 잠수함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를 박수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이 마지막으로 진해 앞바다를 가릅니다. 장보고함이 30여 년 항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992년 독일에서 인수된 이 잠수함은 최초의 잠수함답게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로 명명되며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서남해를 종횡무진하며 항해한 거리는 63만 킬로미터, 지구를 15바퀴 넘게 돈 셈입니다. 길이 56m, 1200톤급으로 작지만 2004년 다국적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해 30척이 넘는 함정을 격침하는 등 존재감은 컸습니다. 장보고함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은 세계 43번째로 북한보다 늦게 잠수함을 들여온 한국을 잠수함 강국으로 만든 토대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첫 항해를 맡았던 초대 함장 등 인수요원들과 마지막 승조 장병들이 함께 최종 임무를 수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새 시대는 국내 첫 3,600톤급 장형 실함과 2030년 후반 배치를 목표로 개발될 핵추진 잠수함이 뒤를 이을 예정.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장보고함은 향후 방산 협력과 수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UAE 기업인들을 만나 AI, 방산, 문화 등 경제 협력을 촉진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UAE의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오일머니 유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양국 경제인이 대거 출동한 가운데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방산, 첨단 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코리아 세일즈에 공을 들였습니다.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기술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이 UAE가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UAE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결합하는 에너지 전환, 방산 협력을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공동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여 양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이 메나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UAE는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은 새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대통령은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지휘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것을 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지이자 첫 번째 아랍 국가 방문국인 UAE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이집트에서 정상 외교를 이어갑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실용 외교를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이 카이로 대연설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아부다비에서 연합뉴스 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K방산 세일즈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UAE 방산 수출 사업의 파트너로 우리 기업이 낙점받을 발판을 만든 건데요. 양국은 방산과 원전 분야의 제3국 공동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동행을 다짐하며 전방위 협력을 약속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 회담 결과 두 나라는 방산 분야에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 추진의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 운영 능력 확보도 지원하기로 하면서 1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 방산 특사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입니다.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AI 분야 협력 성과도 냈습니다.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중동에서의 한류 인기를 반영해 UAE의 KCT도 조성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수출 150억 달러, AI 협력 200억 달러 등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현재 K컬처를 704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가치로 환산하며 이를 더하면 1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AI, 원자력, 바이오 헬스, 지식자산 등 7건의 MOU를 체결하며 이러한 협력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가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UAE 측이 더 많은 방산 관련 협력을 요청하면서 방산 분야 MOU로 구체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UAE 정상회담을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 실장은 현재 시각 18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 방산 분야에서 지금까지 단순 수출 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에서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에 방산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좀 더 많은 방산 관련 협력을 요청했다며 MOU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MOU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2개 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K방산의 호실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내 방산 4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겁니다. 방산 4사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선 겁니다. 가장 실적이 두드러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약 8,500억 원으로 4사 합산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대 로템도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로 실적 성장을 크게 이끈 덕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IG 넥스원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한 천궁2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등이 수익성을 견인해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72% 늘어난 8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카이는 육군 소형 무장헬기 납품 일정이 다소 밀리며 실적이 줄었지만 4분기에는 개선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이제 해외 수주가 크겠죠. 우리 방산은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인식이 깔렸던 것이 아닌가. 업계 안팎에선 방산 4사가 각각 20에서 30조 원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올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